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그 이사 처리되죠.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잠깐 이슈가 됐던 게 이런 게 있어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인상이 됐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다주택자 세부담 커지고, 뭐 갭투자 집주인들은 발을 동동 거릴 정도로 세금 부담이 올라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뭐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인상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승되는 것들이 어떤 세금에,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임대업에서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그러니까 월세로 보고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간주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게 간주임대료고요. 그리고 그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통 사용되는 게 이제 시중에 예금 이자율을 기준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율로만 보면 굉장히 많죠.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그럼 이렇게 2배가 넘게 오른 이자율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냐? 첫 번째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이제 그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세금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 일반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사업자 같은 경우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 주택사 임대사업은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 쪽만 관련이 있습니다. 상가나 일반 오피스나 뭐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시세 부담이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부담도 늘겠죠. 근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오피스, 주택 할 거 없이 모든 임대사업자가 다 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 여기도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이 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소득이 늘기 때문에 세금도 늘지만 건강보험도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쪽에서는 소득이 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요 세 가지죠. 피부양자 상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는 이제 보험료가 올라갈 거,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이 추가 발생하면 급여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살펴볼 건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거는 이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예요. 그냥 일반 건물, 상가나 오피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수익 금액이 두 가지죠. 월세로 받는 그 임대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제 월세하고 간주임대를 합쳐서 거기에 10%를 매출세액으로 잡죠.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 10%를 여기서 공제하는데 이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 자체가 드물어요. 비용이 발생할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 건데 이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상에서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는 이제 임대보증금에다가 일수를 곱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적수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하게 되죠. 그거를 365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내내 임대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일수는 365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65분의 1하고 나눠지니까 결국에는 임대 보증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게 간주 임대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임대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365분의 그 중간까지의 일수를 곱한 게 금액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계산하는 이자율이 지금 1.2%에서 2.9%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해 보면 보증금이 1억일 때 1년 내내 임대를 했다 그러면 기존엔 간주 임대료가 120만 원 발생했는데 이제는 290만 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다는 거고요. 이건 부가치세가 아니라 이제 수익 금액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가치세는 여기에 10%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17만 원. 그 금액이 증가 금액이
될 거예요. 세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는 좀 약간 다른데 종합소득세는 이제 모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여기 종합소득도 이 소득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 임대료까지 들어가서 수익 금액을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용을 빼고요. 거기에 이제 종합소득세다 보니까 개인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최대 40 몇 %까지 최소 6%부터 뭐 이렇게 다 되는 거고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 계산하는 간주 임대료는 식이 좀 달라요.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 뭐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에 이자율하고 365일로 나누게 되는데 특이한 건 여기에 마이너스 금융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융수익을 빼주는 건 우리가 간주임대료 자체를 여기에 수익금액에 넣는 이유는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에서도 과세를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운영을 해서 얻은 수익에 과세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과세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선 빼주는 거죠. 이게 금융수익은 이미 원천징수 돼가지고 세금을 떼었을 거잖아요.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자율, 여기서 계산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주택 임대업의 간주 임대료 계산은 좀 달라요. 일단 먼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로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택이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3주택이라는 건 부부 합산으로 소유예요. 이 중에 1주택은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임대주택이 2주택이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형 주택은 빼줘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빼주는데 이게 일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빼주게 돼 있죠. 그래서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빠지고요. 여튼 이제 이런 조건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주택에서는 해주는데 주택임대업에서의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보증금, 내가 지금 받은 전체 보증금이죠. 거기서 3억 원을 일단 빼고 그 나머지의 일수를 곱해서 적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60%만 과세 대상으로 잡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장부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빼주는 게 없이 그냥 이자율까지만 곱하게 돼 있죠. 여기서도 지금 요 부분을 곱하는 이자율 이 부분을 1.2%에서 2.9%로 상향을 시켰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간주임대료 곱하기의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소득이나 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소득들이 올라가면서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건강보험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이죠. 지금 작년에 2022년도에 이 개정된 게 시행이 되면서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요건, 뭐 재산요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소득요건이 2천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기존보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사업소득금액, 임대사업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을 건데 근데 만약에 기존의 소득금액이 1,900만 원이어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170만 원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가 있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 그러니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괜찮고요. 2천만 원부터 이제 추가 보험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처럼 기존에 임대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게 채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였다. 그러면 이자율 인상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부가시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그 인상분이
뭐 소득세가 얼마가 증가할 건지,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증가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계산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적용되는 세율과 기준이 구간이 다르다 보니까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각 개인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